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의 대약진을 꼽을 수 있고요. 우리 증시에 지금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잘 가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업종하고 비교할 때도 그냥 비교할 만한 업종이 안 보여요. 반도체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핵심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과 그다음에 그 AI라고 하는 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업,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기대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장점에 AI라는 날개를 또 달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엄청난 이제 실적을 또 보여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전반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제조업인데,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났다는 그런 분위기. 그게 언제 끝날까? 지금 끝났을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이제 시장의 그 날카로운 시선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끝났다, 이제 동결로 가다가 이제 인하로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딱 끝나는 지점의 초기에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같은 제조업이 있고, 사실 제조업 안에는 뭐 2차 전지도 제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그동안에 좀 눌렸었고,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좀 잘 갔었다는 특징 때문에 저점에서 앞으로 잘 갈 수밖에 없는 그 업종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는 업종에 대한 전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증시에서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를,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가 사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제조업 분야에, 또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럴 때 이제 그 외부의 자금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업종, 그 업종들이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수혜를 입게 되는데, 마침 반도체가 많이 못 가고 눌려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 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이거예요. 이것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올해 2분기에 1년 전 2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95%의 실적을 내놨는데, 그러면 1년 뒤는 어떨까요? 뭐 100%, 200%, 2년 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50%만 해도, 실적을 내도 1년 전에 비해서는 500%, 600%의 실적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해서 왕창 까졌다면, 주가가 많이 이제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이거 1년만 투자하면 내년 2분기에는 무조건 올라가겠는데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그 매수 주체가 누군지만 알면, 외국인 기관이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제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제 증시를 이끌게 됐고,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하면서 이제 골고루 수혜를 이제 가져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급 패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걸 잘 분석해서 다음 주 전략을 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그 리세션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제 지금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내 경제 성장이 상당히 더디고 또 미국과의 이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전망이 막 나오면서 그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뭐 국내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압도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1306억 원 어치를 팔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철강이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닥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도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신작에 대한 혹평이 나오면서 갑자기 엄청 빠졌어요. 신작 기대감이 좀 반영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재빨리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코스모화학,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3인방, 코스피의 2차전지 3인방이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했고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코스모 신소재는 또 매수를 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KTNG,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카카오, 메리츠금융지주, KB금융 지금 금융주들을 대거 팔아치운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2차전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주 중에서 2차전지 일부를 이제 좀 덜어내고 또 일부를 많이 사고 이런 좀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자, 관심은 이제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인데 SK하이닉스를 7,700억 원어치를 샀어요. 한 주 동안. 지금 8만 원대가 있던 SK하이닉스가 11만 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10% 이상 10 몇 %가 올랐고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주가가 눌릴 때는 언제까지 끝모르게 눌리는 것 같지만 이 반등을 할 때는 진짜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서 개인들이 쉽게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만듭니다. 두 번째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6,8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은 1,318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한 세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전기, 코스모신소재,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금양, 현대글로비스, 하이브, 대우조선해양. 아까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반도체와 함께 조선주, 자동차, 뭐 반도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이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몇 번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면 결국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삼성전기 14만 원 정도 하는 이 주가 수준은 아직도 멀었고요. 한 뭐 30-40% 정도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주 어차피 연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중에 지금 아직 그 살만한 자리, 지금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살만한 자리, 살만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소개하는, 찾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낮에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한번 영상 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지금 여기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죠.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찾아보면 반대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또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같이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샀지만 제일 많이 샀죠.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좀 달라졌다고 보고요. 2,052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하이브, 현대차, 크래프톤, 기아, 한화솔루션, NC소프트, LG전자까지를 가장 많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빼면은 사실 반도체를 뭐 팔아치운 건 없고요. 반면에 삼성 SDI라든가 또 그 차이나 전기차 ETF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했던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런데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 가면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피가 잘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LG화학을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들은 매수를 했고, 또 신한지주, 금융주를 팔았는데 기관은 신한지주를 또 샀어요.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삼성중공업, 포스코홀딩스, SK, HD 한국조선해양, SK 아이테크놀로지, HD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 외국인과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 조선 쪽도 괜찮은데 산 종목은 달라요, 서로.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기관은 이 종목들을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금융주를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반도체 ETF, 글쎄요, 반도체 ETF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그리고 삼성 SDI,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FN. 그 반도체 ETF들을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저점에 매수해서 길게 투자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쓰는데 반도체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타이거 코스피 ETF도 좀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NC소프트, 포스코 인터내셔널, S-오일, 역시 KB스타 코스피도 좀 팔았고, LG생활건강, 한화솔루션, 카카오, 롯데케미칼, FNF까지를 매도를 많이 했고요. 자,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 삼성전자를 784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앞으로 더 잘 갈 거라고 보는 거죠. 7만 원을 뚫었습니다만 여전히 잘 갈 거라. 제가 어제였나요? 10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2분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2분기 쪽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아주 가파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우선주를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배당도 계속 많이 주진 않지만 배당도 주니까 배당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받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에는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6월에는 2분기 배당주, 분기 배당을 노리는 또 투자법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LG화학,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HD 한국조선해양, 유한양행, 현대차그룹 관련 ETF를 또 매수를 했네요. 이제 연기금이.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또 현대로템, 셀트리온, 하이브, SKI테크놀로지. 야, SKIT는 5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9만 원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종목 중에 SKI테크놀로지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돌다가 결국에는 분리막, 이 SKIT는 분리막 이제 업체, 또 뭐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양극재, 음극재 쪽에 치우쳐 있던 이 2차 전지가 골고루 좀 분산해서 그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개인들은 뭐 눈에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세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코스모신소재, 삼성전기, SKI테크놀로지, HD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셀트리온. 외국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이 종목들은 이 역으로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좀 당분간 잘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들 몇면을 보면. 자,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포스코홀딩스 1,500억 원어치 샀네요. NC소프트, 네이버, 코스모화학, 하나금융지주, LG생활건강, 카카오, KTNG, KB금융, 한화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크래프톤. 외국인 기관의 매도 종목들이 자리를 바꿔서 개인들의 매수 종목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포스코 DX도 팔았고, 에코프로 BM, 기가비스, 메디톡스, 휴마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SM, 상신 EDP, 알테오젠, 광무, SPG, 나노신소재, 에코앤드림까지 로봇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또 엔터도 있고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팔았을 것 같지만 또 제일 많이 산 종목에는 LNF가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하다. LNF만 샀거든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오플로우, 동진세미캠,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YG 엔터테인먼트, 파마리서치, HPSP, 루닛, 원익 IPS, SNS텍, 클래시스, 이녹스 첨단 소재, 펄러비스. 반도체가 거의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도 들어와 있고요. 또 엔터, JYP 엔터나 YG 엔터는 또 매수를 했고, SM은 팔았지만, 그래서 2차 전지를 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LNF와 바이오와 엔터 이 세 업종에다가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 보면 제일 많이 판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BM, YG 엔터테인먼트, 루닛, 레고캠바이오, 원익 IPS, 바이오니아,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데브시스터즈, SNS텍, 넥슨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동진세미캠. 특이한 건 반도체를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도 기관들은 좀 팔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약간 덜어낸 모습을 기관 투자자들 매매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반도체를 다 판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은 또 샀죠. 그래서 이제 LNF도 샀고, 그래서 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흐름이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LNF를 제일 많이 샀고, 근데 이제 많이 매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ISC, 이오플로우,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제이시스 메디칼, BHI, 실리콘2, TLB, HPSP, KNJ, 프로텍, 컴투스까지 게임도 보이고 좀 의료기기도 보이고 골고루 보이지만 역시 반도체를 또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YG 엔터테인먼트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천보, 모니터랩, 클래시스, PNT, 데브시스터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SNS텍,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골프존, 스튜디오 드래곤, ABL 바이오,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가 많이 눈에 띕니다만 골고루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달쯤 전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판 지점이 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HPSP, ISC, 심텍,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SFA 반도체, 인탑스, ST팜, TCK, CNC 인터내셔널, JYP 엔터테인먼트, 파크 시스템스, 에코프로, 하나머티리얼즈를 연기금이 샀습니다.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와중에 JYP 엔터테인먼트하고 에코프로가 눈에 띄어요. 에코프로 BM은
왼쪽에 매도에도 없고 이제 오른쪽에 매수에도 없는, 그러니까 관심 밖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를 일단 샀어요. 기관들이 그 에코프로 BM을 팔았지만 연기금은 에코프로를 좀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개인들 보면 LNF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이오플로우,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헬스케어, ISC, 심텍, HPSP, 펄러비스, 파마리서치, 제이오, 셀트리온 제약, 제이시스 메디칼, TSE,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이제 그 투자를 늘렸던, 이제 좀 비중을 좀 늘렸던 종목이 이 개인들 순매도 종목에 있는 걸 봐서는 저희가 그 일단 개인들 움직임과는 조금 반대로 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매수한 종목 하나가 이제 여기 왼쪽에 순매도 종목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더 주가가 한번 탁 튈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DX, 에코프로 HN, 기가비스,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상신 EDP, 알테오젠, RBW, 펜텍, 레이크 머티리얼즈, 루닛, 큐브엔터,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산 그 종목들이 뭐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하고 조금 엇갈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또 휴마시스나 바이오니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도 이 순환매 돌고 이렇게 돌다 보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해서 저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특히 6월 13, 14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가까워 올수록 바이오들도 좀 잘 갈 가능성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지점은 한 3주 정도 뒤를 봤을 때, 2주에서 3주 정도 뒤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지점인데, 일단 이번 주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바이오도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고 좀 기다리는 그런 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반도체를 많이 매수를 하고, 또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엔터도 좀 엇갈리는 그런 좀 그 흐름이 이제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순환매가 돌다가 업종별로 돌아오겠지만 당분간은 반도체가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 어제 엔비디아를 뭐 위시로 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들이 그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상승하는, 또다시 이제 이렇게 바닥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에 어제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출발을 해갖고 또 올렸거든요. 2.5%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서 이제 2차 전지들이 반도체들이 좀 눌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무슨 그런 그 초반의 흐름하고 이 나중에 장 마감하는 흐름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마이크론도 어제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6%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반도체가 한 주 정도는 좀 더 좀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때에 이제 반도체를 특정 종목, 지금은 원체 반도체가 업종 전체가 다 잘 가다 보니까 반도체에 잘 가는 애들을 골라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ETF로 가져가는 것도 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아주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ETF를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주말에 반도체 ETF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 8시 거의 다 됐네요.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